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환우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환우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센터의 외과 의사인 정승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웹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이제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특히 수술과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러면 네, 교수님 시작하도록,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방암의 진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만져지셔서 오시죠. 뭐 유방에 혹이 만져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요. 어떤 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됐는지, 혹이 만져지는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지 해서 이게 저희 병원 유방센터 식구들입니다. 먼저 오시면 이렇게 만져보죠. 만져진다는 분들은 이제 크기가 1cm가 넘어야지 만져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많은 한의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 유방을 이 그림처럼 눌러서 만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오거든요. 주무르면은 이 혹이 아니라 정상 유방 조직도 헷갈리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꼭 자가 검진을 하실 때는 세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가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요. 이렇게 될 때까지 무섭다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와주시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재발도 나을 테니 꼭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유방 초음파죠. 유방 초음파는 저희 웬만한 유방센터 진료실에 바로 붙어 있는데 유방 초음파로 보게 되면 별거 이게 초음파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기 때문에 암이 아닌 별거 아닌 혹은 이렇게 눌려가지고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암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눌러도 이렇게 눌리지가 않고 이렇게 서 있거나 삐죽삐죽한 모양을 하게 돼서 초음파만으로도 대략적인 이제 암인지 아니면 별거 아닌 양성 혹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칼날이 있어가지고 요 칼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암 조직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검사법은 이 유방 촬영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건 안 찍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많이 불편하셔서 되도록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유방 초음파 말고 이 유방 촬영술로만 보이는 병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 찍는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방을 좌우 위아래로 찍게 되는데 이렇게 혹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석회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암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유방 초음파로 볼 수가 없고 이 눌러 찍는 유방 촬영술로만 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통증이 심하고 하기 싫더라도 꼭 하셔야 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이 암이 유방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퍼진 거는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초음파에서는 요 혹 하나만 보여도 MRI를 찍게 되면 그 주변에 다른 암 조직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CT를 통해서 유방이 아니라 폐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유방암은 0기부터 4기까지 있게 되고 최근 한국 유방암 환우분들은 1기 혹은 2기까지인 경우에는 그 사망 확률이, 그러니까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남은 여생을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치료법이 여러 가지고 이 치료법 각각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 있을 때는 수술로 암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수술 후 혹은 수술 전에 화학요법이나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의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는 굉장히 잘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유방암 수술은 유방에 있는 암만 딱 떼는 그런 게 아니라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방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이 이제 유방을 다 절제한 유방 전 절제술이고 이쪽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암의 일부, 유방의 일부만 제거한 유방 보존술입니다. 이거는 예전 사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유륜 주위로 절개선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고 유방 모양도 이쁘게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방 보존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암이 있으면 암만 떼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안전하게 떼야 되고 간혹 수술 중에는 확인이 안 됐는데 최종 결과에서 이렇게 암이 요 절개면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재발 확률이 이렇게 깨끗하게 떼진 경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재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 중에 수술을 두 번 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 중에는 깨끗한 줄 알았지만 최종 결과에서 이런 경우가 한 10분 정도, 한 10%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의학적인 물리적인 기술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이후로 유방 절제술보다 보존술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2는 유방을 보존하게 되고 3분의 1 정도는 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어, 어, 의 유방 보존술, 이게 이제 유방 보존술의 그림인데요. 유방 보존술을 하게 되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이게 절제면은 깨끗하지만 남아있는 유방에 우리가 모르는 뭐 MRI나 초음파나 기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유방 보존술을 한 분들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0기건 몇 기건 상관없이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꼭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들 웬만하면 유방 보존술을 받고 싶어 하죠. 모든 분들이 다 보존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아까 그림처럼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꼭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분들이 한 30% 정도가 그러신데, 먼저 보시면 요게 이제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이 유방에 비해서 큰 경우에는 이렇게 암을 떼고 나서 남아있는 유방으로 어떻게 모양을 낼 수가 없고 일부만 나오면 오히려 더 모양이 안 이쁘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방에 비해 암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 또한 그 유방 촬영술에서 암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도 어, 암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유방암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유방암이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방암이 우연히 이렇게 동시에 생겼을 확률보다는 한 개의 유방암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렇게 따로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구역에 두 개가 있을 때 통으로 떼는 거는 유방 보존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유방 전체를 다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암이 심해서가 아니라 위치가 안 좋아서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방 보존을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유방 보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절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수술처럼 유방 보건술을 하게 됩니다. 유방 보건술이란 것은 어, 예전에는 유두를 포함해서 이 피부를 다 잘랐는데, 요새는 가능한 경우 요 피부와 유두는 남기고 이렇게 유방 조직만 절제해가지고 비어 있는 유방을 어, 이렇게 보형물이라든가 자기 살을 통해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형물에 대해서 좀 요새 얘기가 많아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넣은 보형물은 안전하냐고. 이 보형물을 넣은 뭐 보건술을 했건 아니면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유방 확대술을 했건, 이런 분들 중에서 악성 림프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확률은 어, 여러 가지 보고상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매우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방 보건술을 했거나 확정술을 한 분들은 이거를 꼭 없앨 필요는 없고 주기적으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뭐 그거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그 임플란트를 빼는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뱃살을 이용해서 보건술을 하신 거고, 이분은 요 아래 유방 밑 주름선을 이용해서 보건술을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식의 보건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보건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유방 전절제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가능한 경우 보건술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방이 아니라 유방과 같들어서 이제 겨드랑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유방암이 걸리면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선을 굉장히 깨끗하게 많이 떼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림프 부종이 온다거나 팔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팔 운동에 장애가 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해서 유방암 수술 시 겨드랑이 수술을 다 같이 해도 이런 경우는 드물게 되고, 또 감시 림프절이라고 유방암에서 겨드랑이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한 세네 개 정도 림프절만 떼서 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나 그런 운동 장애나 아주 현격하게 한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림프 부종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으신데요. 이런 림프 부종은 최근에는 10분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 후에 산책이나 맨손 체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림프 부종이 잘 안 생기고, 대신에 이제 과격한 운동이나 과도한 운동을 할 때는 꼭 이 양쪽 팔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강도를 점점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림프 부종이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은 물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림프 부종을 막기 위한 거는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새 이제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상처가 나면 이제 림프 부종이 잘 생기고, 이제 팔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생기면 림프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벌레에 물려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주사나 체열 혈압 측정 등은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않은 쪽 팔을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술 전후에 이제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몸 내에 주입하는 거죠. 먼저 암의 특성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 정상 세포는 복제를 하다가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 세포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손상된 세포들이 무한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일정 시간이 죽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복제를 하고 원래 있던 부위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주변 부위를 침범한다거나 아니면은 타 장기로 멀리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고 증식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분열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전신에 퍼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암세포에 대해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단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서 시작되면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후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이제 암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먼저 항암제를 시행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인데 수술 전에 항암을 해서 암의 크기를 확 줄여가지고 원래는 못하는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분은 무서워서 병원에 못 오셨다가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오셨는데 MRI에서 암이 이랬는데요. 이렇게 크게 유방 전체에 걸쳐서 있었는데 한 6차례 항암 치료 후에 암이 거의 없어진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암이 일정 크기 이상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먼저 써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암의 부작용은 항암제의 특성이 이제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도 이런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은 골수 생식기관, 소화기관 모낭입니다. 이 탈모,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를 하게 되면 탈모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항암 치료 후에 다시 자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식욕 부진,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등이 있게 되는데 어, 이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든 뭐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높이겠다고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환우분들께서 먹고 싶을 때, 또 몸 상태가 좋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음식을 드시면 되고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변비의 경우도 흔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드시길 권합니다. 설사는 장 점막 자극으로 인해서 흔히 생길 수 있는데요. 설사가 하루에 5차례 이상 계속되거나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시도록 하고요. 항암 치료 중에는 특별히 어,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음식은 없습니다. 환우분들이 입맛에 맞는 어떤 음식이든지 입맛에 맞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는 항암제 효과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면 100kg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다 의료진들이 적절히 외래에서 오시도록 하지만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또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고칼로리, 고단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항암 중에 예방접종을 여쭤보시는데요. 예방접종은 항암을 시작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 전이나 후에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도 특별히 큰 효과는 없지만 음식을 너무 못 드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끔씩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방암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치료를 마치시고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은 건강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중에 질문이나 평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먼저 질문은요,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부위가 계속 저리고 아픕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넘어갔는데요.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부위 통증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잘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0%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올 수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고 유방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도 유방 통증이 굉장히 흔한 증세입니다. 유방 통증은 아무 이상이 없어도 올 수 있는데 이제 수술 받은 분들은 수술 때문과 아니면 또 수술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통증과 재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방암의 재발은 통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혹이 만져져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유방 통증은 유방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매우 흔하고 감각신경, 근육통, 관절통하고 관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라 그러고 또 카페인이 이 유방 통증에 어, 아, 나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페인은 드시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유방 통증 있는 분들 진통제를 가끔 처방하긴 하는데요. 거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잘 하시면은 좋아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또 다른 질문은 호르몬 차단제를 오래도록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항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많이 하면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재발 위험이 높은 젊은 분이라든가 수술 시에 병기가 높았던 분들에 한해서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는 다 적용할 수가 없고요. 초기 환우분들은 정해진 한 5년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기가 5년만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오래 복용해야 될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속상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후에 코끼리 팔이 되었답니다. 이거 아마도 림프 부종이 생긴 분이신 것 같은데, 어, 언제 호전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탄력 붕대, 압박 붕대라든가 이런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호전은 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언제 다 빠지는지는 그 각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 또 시간 관계상 어, 한 분만 더 대답을 드리면 사우나 찜질방은 언제까지 금지인가요?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유방암뿐 아니라 모든 수술은 상처가 다 낫는 것이 한 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탕 속에 오래 있는 것은 수술 후 한 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제랑 방사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제각각이에요. 일단 항암제 끝나고 나서는 최소 한 달은 있어야 되고 방사선의 경우에는 맞는 분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별로 티도 안 나는 분들 있지만 어떤 분들은 피부가 새빨갛게 아예 벗겨지는 분들도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방사선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 화상기가 많이 없어진 경우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뒤부터 사우나 찜질방을 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허락된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저는 또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강의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의 질문만 답변을 드렸는데요.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 진행해 주실 박경화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와 상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분들은
늘 수술이나 항암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힘든 치료 다 잘 받으시고 앞으로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